안녕하십니까. 자, 너를 위한 투자 너도TV의 크림슨 김소엽입니다. 자, 이번 주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새 좀 이슈가 됐던 거, 그래도 올 초에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이진, 이인문 형제. 걔네는 주가 조작은 아니고 이제 투자 자금을 횡령한 거 그쪽이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기사가 많이 이제 나왔고 이번 초까지 사람들의 아주 인구의 회자가 되던 이제 PD님이 딱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제 이태임이 갑자기 임신과 함께 이 연예계를 은퇴를 합니다. 띠동갑인 남편과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이건 사랑이냐 아니면 남편의 능력이냐 뭐 과연 그 남편이 누구냐라고 되게 설왕설래가 많았었죠. 정치인이다 아니다 뭐 근데 이제 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누구길래 뭐냐 그랬더니 이제 올해죠. 저번 주에 그래서 이태임 씨 기사가 한참 네이버 검색에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팩트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태임 씨 남편은 몸통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봅시다. 왜 그런지 이 시세 조정하는 애들의 이 판을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시세 조정하는 종목들은 이 시총 500억에서 1000억 사이 정도로 움직입니다. 더 넘어버리면 이 시세 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보통 들어가는 투여되는 자금이 전체 시총에서 20%에 30%만 취득을 해도 대주주로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0억에서 200억, 300억 정도면 20%에서 30%를 취득을 하니까 대주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잘 아시다시피 웬만한 회사에 대주주가 30% 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삼성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집은 뭐 30%, 그렇게 안 돼요. 그죠? 더군다나 코스닥 업체다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억, 200억이다. 근데 보통 이제 시세 조정하는 애들한테 주는 성과 보수는 한 30%, 40%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태임 씨 남편이 기사화된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한가를 맞은 주식을 부탁을 받아서 일정의 성과 보수를 받아서 그것을 올리는 것만큼 올려주고 돈을 챙겼다, 편취를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보통 성과 보수가 30%에서 40%란 말이에요. 이태임 씨 남편 같은 경우 14억을 받았거든요. 자, 거꾸로 역산해 봅시다. 대략 한 40억에서 50억, 한 50억 선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50억 정도를. 50억을 올렸다는 얘기는 보통 쏴 올릴 때 100억에서 150억을 쏘는데 거기에서 30%만 띄우게 되면은 30억이잖아요. 그죠? 30억, 40억 대략 계산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얘가 혼자 이걸 다 했다? 이 계산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조그만 업체 같은 경우 코스닥 업체를 올릴 때 100억에서 150억 쏜단 말입니다. 그러면 5%, 10%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지 않아요. 최소한 더블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100억을 쐈어요. 토탈 이 자산 총액이 200억이 되는 얘기입니다. 100억 가지고도 물론 택도 없지만 100억이라고 가정할게요. 여러 우호수를 같이 모아서 쏘니까 그럼 200억이 됐습니다. 그럼 100억이 수익이 났잖아요. 그럼 성과 보수를 얼마 줘야 된다고요? 40억은 줘야지. 30억, 40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태임 남편은 14억을 받았다고? 누가 해먹었거나 아니면 얘는 몸통이 아니거나 즉 꼬리 자르기 한 거예요. 얘가 다 뒤집어 쓰고 갔겠지. 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불지 마, 씨. 왜냐면 수급이라고 해가지고 다단계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검찰 조사하냐면 맨 꼬맹이를 잡아요. 위에 불어, 그럼 풀어줄게. 위에 불어요. 그럼 나와. 위에 또 얘가 또 오겠죠. 자, 위에 풀어줄게. 나와. 이렇게 해서 다단계 하는 수급 애들이 되게 위험해요, 얘네들이. 왜냐면 불거든요. 근데 이거 제 예상입니다. 이태임 씨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작업한 애들 판에 봤었을 때는 3-4명이 들어갔겠지. 그 중에 하나인 거야, 이 양반은. 몇 명 더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주포 PC라고 있잖아요. 주포 PC라고 나오더만, 기사 보니까. 제 생각에는 금액으로 봤었을 때는 맞을 거예요. 왜냐면 계좌를 깠을 테니까. 뭐 캐시를 받았건, 이 자금 출처 계속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게 되거든요. 14억 정도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혼자 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명, 4명은 붙었을 겁니다. 그럼 14. 뭐 들어가는 부분에 따라 좀 다르겠죠, 물론 금액이. 그래서 메인은 아니다 라는 건 확실해요. 메인은 아니고 이 3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태임 씨 남편이 뒤집어 썼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변호사를 대준다든지 뒤에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일단 뭐 법정 구속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뭐 항소는 더 한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태임 씨 신랑 같은 경우에는 메인하고 주포하고 같이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다가 아니다.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뉴스거리를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그런 주포를 알고 싶다. 진심으로 그럴걸요? 진심으로 그런 주포를 알고 싶잖아요. 위험한 거 알지만. 그렇죠? 주포가 한가롭게 여러분들 만나주진 않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포가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이제 우리는 그 숨소리를 느껴야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참 요거 말씀 또 추가로 좀 더 드리면 찌라시가 돕니다. 이 작업 주가 작업을 하기 찌라시를 먼저 뿌려요. 그럼 시장의 반응을 좀 봅니다. 아, 시장에서 호재인지 악재인지 등등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 같으면 공시를 이제 터트리는 겁니다. 그럼 그 찌라시는 효과가 있으면 진실이 되는 거고요. 효과가 없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찌라시라는 건 원래 그래요. 이게 진실이 팍 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가를 올리는 쪽에서 찌라시를 뿌렸어. 근데 주가가 안 올라. 그럼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 문제가 안 생기니까. 보통 찌라시 뿌리는 이유는 자기네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네 물량을 받아줘야지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찌라시를 뿌립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막 들어오겠죠. 이거 주식 괜찮대. 내가 찌라시 봤는데 이거 주식 괜찮대. 그거는 무슨 얘기다? 아, 누군가는 빠져나오고 싶구나. 여러분들이 사서 나는 팔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찌라시를 뿌리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런 경우 있겠죠. 악의적으로 이 A라는 회사의 주식을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럼 찌라시를 뿌립니다. 찌라시 뿌렸는데 진짜 떨어졌어. 그럼 성공하잖아요. 그건 팩트로 가는 거예요. 그 찌라시는 팩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고 아닌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 언론사 다 도와주고 팩트로 버무려 버립니다. 지들도 악의적으로 이 A라는 회사를 이제 죽이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마찬가지죠. 그게 호재가 됐던 악재가 됐던 이들은 그게 팩트로 혹은 거짓말로 버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진실도 가끔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짓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진실일 수도 있어요. 자본시장에서는 그만큼 무서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주관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찌라시 같은 거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작동을 한다는 얘기는 그들한테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얘기겠죠. 그들한테 불리하게 작동하면 그 찌라시는 거짓말로 둔갑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를 하실 때는 공부를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혹은 뭐 그 사촌형님께서 혹은 뭐 아는 지인분께서 거기 대표이사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공부 좀 하시고 권리관계, 이해관계, 오너리스크 이런 거 보시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뭐 어디 뉴스가 떴네, 찌라시가 돌아오네, 내가 찌라시 입수했네, 제일 대표적인 거 청와대 뭐 소스네,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 정보가 있으면 자기 해먹기 바쁘지. 그거를 주변에 정보를 뿌릴 이유가 뭐 있어요. 공부는 계속 하셔라. 공부 계속 쭉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저도 또 기운이 날 거 아닙니까? 또 신나겠죠, 저희도. 그러면 더 많은 정보와 더 알찬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